자, 교과서 99쪽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명청의 무역,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무역, 일본의 무역,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세 나라의 무역 활동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명청의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펴고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을 하였다. 그러니까 명의 무역 정책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바로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 정책이다.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죠. 이 명태조 홍무제는 원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 명나라를 세운 직후에 한 조각의 널판지도 바다에 띄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해금령을 내리죠. 그래서 명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만 이제 이 회사라고 하죠. 회사의 형태로 이제 이 무역을 하는 이제 이 조공무역 정책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나라 3대 황제인 요 영락제. 이 영락제는 바로 이제 이 몽골을 5번이나 이제 원정을 했고요. 수도를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옮겼었죠. 그리고 이제 영락제 때 이제 정화의 남해 원정을 실시를 합니다. 이 환관 정화를 시켜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모두 이제 7차례에 걸쳐서 중국 역사상 초유의 이제 대항해에 이제 나서게 하는데요. 1405년에 그 1차 원정 때는 이제 이 배 62척에다가 27,800명이 남았다고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징을 출발해서 이제 중국 해안가를 돌아서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인도양을 돌아서 서아시아 심지어 이제 이 아프리카까지 이 항해를 했었죠. 여기 이제 말린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케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을 통해서 명황제의 권위를 이제 이 세계 곳곳에 알리고 여러 나라들을 이제 이 명나라의 이 조공 책봉 관계에 이제 끌어 들였었죠. 이 정화의 남해 원정 때 아프리카의 그 케냐에서 가져온 이 진기환, 당시 중국에 없었던 이 기린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은 이 영락제 때 뭐 그 다음 황제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뿐입니다. 모두 7차례 이제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명나라는 이제 이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 정책을 실시를 했었다. 그리고 자, 일본과 그 밖의 나라는 감압을 발급받아 교역하였다. 특히 이제 이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은 우리가 이제 요 위에 여기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놨는데 바로 요 감압부를 발급해서 감압무역을 했었죠. 그래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와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 사이에 이제 감압무역을 했었고 15세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명의 조공 책봉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조선. 그다음에 이제 류큐는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얘기하는 건데 당시는 이제 독립 왕국이었습니다. 류큐. 그다음에 이제 레왕조, 대월이죠. 베트남이죠. 레왕조. 베트남의 레왕조.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 등은 정기적으로 이제 명에 조공하면서 이 조공무역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과는 이제 감압무역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은과 동전, 생사와 비단 등의 물품을 구하려는 명과 일본의 상인이 왜구로 가정하여 밀무역에 나섰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왜구는 바로 이제 14세기 왜구가 있고 16세기 왜구가 있다 그랬죠. 자, 14세기 왜구는 이 명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와 조선까지 쳐들어왔었고 조선의 세종대왕은 바로 이제 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이제 토벌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쓰시마 섬을 근거지로 한 이 왜구 그래서 이제 이 쓰시마 섬은 조선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종대왕님은 부산포, 연포, 제포 3포를 이제 개항을 해서 이제 제한적인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 16세기 왜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15세기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명과 일본은 이제 감압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중반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명나라의 뭡니까 이 해안가 강남 지방이 그 닝보 바로 이제 영파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닝보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 그랬죠. 닝보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지역이 바로 이제 닝보라고 하는 영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이제 15세기 중반에 이 일본에서 보낸 상인들이 여기서 무역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이 싸운 그런 이제 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닝보의 난, 영파의 난인데 이 명나라는 이 닝보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일본과의 가만 무역을 축소했다가 중단을 시키죠. 그러자 바로 이제 명나라의 이 물품이 필요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일본 이제 명나라의 상인과 함께 바로 이제 이 명나라를 약탈하는 이 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16세기 왜구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임진왜란 배울 때 16세기 이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척계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요신서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써서 왜구 뭡니까 단속에 아주 효과적인 진법을 이제 개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16세기 이 왜구가 이제 밀무역도 하고 명나라를 이제 약탈을 하게 되니까 이 명나라는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토벌했는데 완전하게 이제 이 밀무역을 근절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16세기 후반 명나라는 이제 상인들의 이제 잇따른 요청을 받아들여서 1567년 여기 있죠. 요 해금령을 완화시킵니다. 이 해금령을 이제 완화하니까 이제 이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명나라 이제 상인들이 이제 이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이 베트남의 호이안이라든지 필리핀의 이제 마닐라 등지에 이제 이 뭡니까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 화교 사회를 형성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명의 해금 정책과 조공 무역 정책 때문에 바로 이 덕본나라가 있죠. 바로 이 덕본나라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 그 류큐라고 하는 나라죠. 이 류큐라고 하는 나라. 자, 이 류큐라고 하는 나라를 이 뒤에 우리 이제 교과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으로 건너가냐면은 자, 바로 101쪽에 이제 이 아랫부분에 이제 류큐의 중개무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네모를 치고 별표를 하나 하는데 자, 류큐 동그라미 치고 자,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일본 땅이죠. 당시는 독립왕국이었고 자, 명나라에도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일본에도 조공을 바쳤던 양속 관계 두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인데 자, 명이 이 해금 정책을 펼치니까 요 류큐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 15세기라고 여러분들 해도 관계없습니다. 15세기에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 자, 중개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래서 이 류큐는 명나라로부터 도자기나 그 옷감을 만드는 원료인 생사를 구입을 해서 이걸 이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갖다 팔고 그리고 이제 명과 조선에는 이제 이 자국산 류큐산 조개 껍데기 또 일본에서 많이 나는 유황, 일본산 칼, 구리,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산 상하, 향신료를 이제 조선과 명에 이제 수출을 했었던 그 14세기 후반, 16세기 전반부에 바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로 류큐가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유구라고 쓰죠. 유구. 그래서 이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명나라의 무슨 정책? 해금 정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시 99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청나라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요 청나라 살펴보기 전에 여기 이 류큐의 그 중개무역이 나와 있는 요 지도 제목에다가 네모를 좀 치고 별표를 하나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청나라는 건국 초기에 반청운동을 막고자 천계령을 내렸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인데요. 이 한인 장수인 이제 오삼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뭡니까? 이 청나라는 이제 입관을 해서 중국 본토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이 중남부 지역에 이 뭡니까? 이 뭐 남명 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푸젠성, 이제 복건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타이완을 근거지로 반청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이제 정성공 세력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성공 세력과 이 주민들이 연결하는 것을 이제 끊어놓기 위해서 청나라 이제 강희제는 천계령을 내립니다.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령도 이제 해금령의 일종이죠. 바로 이제 오른쪽에 써 있는데 이 천계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반청 운동을 전개하던 정성공 세력으로부터 이제 이 연해안에 그 연해안의 5개의 성의 주민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내지
내지로 이제 20km 이상을 이제 이주시킨 정책을 천계령이라고 합니다. 정성공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연안 5성의 주민들을 내륙 20km 이상으로 이주시킨 정책을 우리 천계령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정성공은 이제 이 푸젠성, 푸저우 여기 있는 푸젠성을 이제 포기하고 타이완으로 들어가서 네덜란드, 당시 이제 네덜란드가 여기를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를 이제 축출하고 결국 이제 이 타이완에서 본토 수복 운동, 반청 운동을 전개했고, 그 아들 정경이 이제 이 아버지 정성공을 이어받아서 20년 동안 이제 타이완을 근거지로 반청 운동을 했었는데, 이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강희제가 이제 이 1683년에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1684년에 이 천계령을 해제하죠. 천계령을 해제하죠. 그러자 이제 청나라 상인이 이제 이 천계령이라고 하는 해금령이 해제되니까 이제 나가사키로 가서 이제 활발하게 교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에도 막부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듯이 청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이 무역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 한 개를 이제 개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 네지마라고 하는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 포르투갈 상인들을 몰아내고 네덜란드 상인들한테만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하고, 그리고 그 나가사키에 청나라 상인들과의 무역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에도 막부는 쇄국 아닌 쇄국 정책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건너갔던 청나라 무역선을 우리가 이제 남경선이라 부르고, 그 나가사키에 이제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나가사키 짬뽕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건데, 나중이지만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이 싼 값으로 중국 유학생 노동자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야채와 뭐 해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볶아서 이제 하얗게 만든 짬뽕이 바로 이제 나가사키 짬뽕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 청나라 상인들이 거기에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청나라와 이 에도 막부 사이에 이제 무역이 늘어나니까 당시 이제 이 일본의 이제 은 유출이 심각해집니다. 일본은 이제 이 16세기, 17세기에 되면은 전 세계 이제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제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데, 청나라는 명나라에 의해서 모든 세금을 이제 은으로 납부를 할 정도로 이제 은경제 시대가 이제 아주 확립이 됐었죠. 그래서 일본의 은 유출이 심각해지니까 에도 막부는 이제 청나라 상인들을 그 단속하기 위해서 신패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무역 허가증을 이제 발급을 해서 무역량을 규제했다. 지금 이제 밑에 보시는 요 그 문서가 바로 이제 신패라고 이제 쓰여 있는 건데, 입항 예정 연도와 무역 허용량을 이제 미리 정한 일종의 이제 무역 허가증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에도 막부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발급한 무역 허가증이다. 그게 뭐다? 신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 조선의 무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명청과 조공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앞에서도 한번 써봤는데요. 명나라에 보낸 사절단을 조천사,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을 이제 연행사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은 이 사절단이 공무를 바치면 명청의 황제가 이제 답례품, 회사라고 합니다. 답례품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조선은 이제 이 종이, 붓, 화문석, 인삼 등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은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비단, 서적, 약재.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물건을 교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청과의 무역에서 이제 이 계시무역, 일종의 이제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은 이제 사무역인데, 한국사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중간계시, 뭐 경원계시, 이런 그 공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의 입회 없이 몰래 상인들이 이제 뒷구멍으로 하는 무역을 우리가 후시무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국경 지역의 이제 책문호시가 대표적인 후시무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과 명청의 이제 비단이 교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본은 조선의 특산물 중에서 이제 인삼을 굉장히 이제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밑에
인삼 얘기가 이제 밑에도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것이 이제 인삼이죠. 그래서 이제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많은 은을 조선해 주고 이제 인삼을 구입하는데, 어떤 이야기 중에서 이제 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이 돈을 빌려서 조선에 이제 인삼을 먹고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결국 이제 자살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조선의 인삼은 일본도 유명했고 일본에서도 이제 유명했고 청나라한테도 이제 유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은을 지불을 하죠. 조선의 상인들은 그 은을 가지고 자, 이 중국의 청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은이 조선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 표현이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과 명청의 비단이 교환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데 조선은 세종 때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 바로 이제 14세기 왜구 문제를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쓰시마섬의 이 도주의 요구로 이 세종대왕님은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했고 거기에 이제 외관을 설치해 주죠. 외관은 이제 일본과 무역을 위한 관청입니다. 그런데 그 삼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이 제한적인 무역에 불만을 품고 이제 삼포 외란을 일으키죠. 이때 이제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이건 이제 몇 번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뒤에도 사량진 외변인이 1550년에 이제 막 5,000명의 왜구들이 전라도 일대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을묘해변, 을묘해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임진왜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의 이 교역이 이제 중단이 되죠. 관계가 중단이 됐다가 1603년 여기 있죠 오른쪽에 기유약조를 맺고 이 조선과 이제 에도 막부는 이제 다시 이제 이 교역을 하게 되는데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뭡니까 이 폐쇄했던 외관을 복구합니다. 이 조선과 에도 막부는 이제 이 세계 항구를 개항한 게 아니라 부산의 그 초량에 있는 외관 하나만을 부산 하나만을 개방해서 거기에 이제 이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외관 복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일본의 에도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많을 때는 이제 500명 정도의 조선 통신사를 이제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일본 상인이 구리와 유황, 향신료 등을 조선에 가져와 팔고 쌀과 인삼, 목면, 서적 등을 사갔다. 뭐 류큐, 시암은 이제 태국이고요. 자와는 이제 이 인도네시아인데 이런 상인들도 조선을 찾아와 교역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과의 교류와 무역에는 쓰시마 번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부산의 외관에 한 500명 정도의 이 쓰시마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무역에 종사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01쪽이죠. 일본의 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에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명예사실본에 조공했다. 이건 뭐 수없이 얘기했죠. 바로 가만무역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 사이에 이제 15세기에 이제 가만무역을 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세기 중반에 닝보의 난을 계기로 이 가만무역을 축소했다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되니까 명예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밀무역에 종사하는 이제 왜구가 창궐을 했는데 요게 이제 16세기 왜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구를 이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87쪽에 보면 임진왜란 때 공부한 이 척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왜구를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해서 이제 진법을 개발을 했다 그랬죠. 자, 이 무렵 일본 상인은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해서 동남아시아의 무역 거점을 마련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도항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적절히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에도 막부는 일본 상인들한테 슈인장을 발급하여 교역을 통제하였다. 이게 슈인장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죠. 한자로 이제 주인장입니다. 바로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증명서인데
요거는 이제 에도막부가 일본 상인들한테 발급한 무역 허가증이죠. 자, 아까 이 에도막부가 청상인에게 발급했던 무역 허가증은 뭐라 그랬죠? 이 밑에 있네요. 바로 신패라 그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후 슈인장 무역을 통해 일부 다이묘 세력이 성장하고 크리스토교가 확산되자 에도막부는 이를 막고자 해금을 실시하고 크리스토교를 탄압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그 중앙에 이제 이 막부의 우두머리를 쇼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다이묘들이 이제 지배하는 곳을 영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번의 다이묘들이 이제 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이 재정이 강화되니까 결국 이제 중앙의 막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리고 이 에도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무역을 장려를 했고,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크리스트교를 이제 묵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에 처음 이 천주교를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러 온 사람은 1549년에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인, 예수회 소속 선교사인 에스파냐 출신의 이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신부거든요. 그래서 한 17세기 초반이 되면은 일본에서는 한 50만 명 정도의 이제 신도수가 늘어나죠. 처음에는 이제 이 크리스토교를 이제 묵인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사건이죠. 1637년에 규슈에 이제 시마바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마바라에 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시마바라의 난인데, 이 기근에도 세금 부역을 징발한 다이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낭인으로 전락한 사무라이들까지 합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마바라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천주교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중앙에서 세금을 거들어 온 관리를 이제 살해하는 그러한 이제 이 시마바라의 난을 이제 일으키니까, 이걸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미스라고 하는 이 쇼군이 12만 명 이상의 대군을 파견해서 4개월 만에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도들을 이제 대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도들이 섞여 있는 시마바라 난을 계기로 해서 크리스토교를 철저히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금 정책을 하면서 이제 서양인들의 왕래를 제한하는 거죠. 요걸 이제 일본에서는 쇄국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일본은 쇄국 아닌 쇄국 정책이죠. 자, 누구한테는 무역을 허용했다? 바로 네덜란드 상인들이죠. 여러분들 원래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일본에 와 있었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크리스토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에도막부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축출하고, 바로 이제 이 네덜란드 상인들한테만 나가사키의 이 데지마라고 하는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 줘서 무역을 이제 허용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이 크리스토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여러 가지 이제 이 발달된 학문들을 일본에서는 이제 에도막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전해진 에도막부 시기의 학문을 우리가 난학이라 부르죠. 일본말로 난카쿠.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이제 홀랜드라고 부르는데, 일본말로 이제 오란. 이거 한자로 쓰면 화란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란자를 따서 난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는 난학이 발달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학문 연구 부분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에도막부는 청과 조공 관계를 맺지 않았으나 청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교역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은 네덜란드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다. 청나라 상인들은 남경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무역선을 타고 와서 나가사키에 와서 일본과 교역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청상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에도막부가 청상인들에게 발급한 무역 허가증이 바로 뭐다? 신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류큐의 중개무역은 아까 정리를 했었습니다.